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교과서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쿠버네티스 스터디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 개의 악기가 그 모여서 그 하나의 하모니를 그 이뤄내는 이걸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그 기능들을 그 하나로 그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을 부분에 대한 기술을 이제 그 우리가 쿠버네티스라고 부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그 쿠버네티스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오케스트레이션에는 컨테이너의 프로비저닝 그리고 그 배포 그리고 네트워킹 그리고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는 그 확장 그리고 그 디스크에 대한 그런 가용성 그리고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자동화하는 거를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목차를 보면 큰 틀에서 그 쿠버네티스를 훑어보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운영 환경에서 그 살펴봐야 될 내용들로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우리도 하나씩 한 단계씩 그 밟아나가면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훑어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용이 많죠. 네, 군대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선임이 눈을 감아보라고 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게 너의 군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막하죠. 이 내용만 보면 하나씩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경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환경 구성은 여기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OS 환경에서 진행을 했어요. 윈도우즈 OS, 맥OS 다 구분 없이 다커 데스크톱 환경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커 데스크탑을 그 모두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커 데스크탑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환경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이 환경 설정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네, 환경 설정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 좌측에 그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고 Enable Kubernetes라는 체크박스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그 쿠버네티스 환경을 그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도커 데스크톱이 자체적으로 쿠버네티스를 내려받아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실행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은 그 단일 노드, 멀티 노드 클러스터로 그 운영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 스터디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 멀티 노드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일 노드 클러스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스타팅
이거 상태가 계속 되고 난 다음에 리셋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리소스가 제거되고 초기 상태로 리셋돼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그 어플라이 앤 리스타트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 좌측 하단에 다커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다커 아이콘 옆에 쿠버네티스 아이콘도 초록색 불로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 진행 중이거나 그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주황색 불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쿠버네티스 아이콘 박스가 이 좌측 하단의 아이콘 박스가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나타나면 다시 그 리셋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아이콘 박스를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눅스 OS 환경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눅스 OS 환경에서 그 실습을 해보시려고 그 스터디를 해보시려고 한다면 단일 노드 클러스터로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쿠버네티스를 보통 K8s라고 많이 부릅니다. 추격해서요. 근데 K8s의 그 8을 반으로 잘랐을 때 3처럼 되죠. 네, 그래서 K3s라고 하는 그 경량화된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요. 카인드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인 도커, 그리고 미니큐브, 이 세 가지가 리눅스 OS 환경에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생성된 우리는 클러스터를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도커 데스크톱에서 도커 데스크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성된 클러스터를 확인하려면 kubectl 명령어로 kubectl get nodes 해서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쿠버네티스 버전이 1.27 버전이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그 이 쿠버네티스 교과서는 그 출판은 최근에 되긴 했지만 이게 그 원서를 기준으로 그 번역이 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나왔었던 거는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꽤 시간 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쿠버네티스 1.27 버전이 아니라 그 전 버전으로 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버전 호환성에 대한 이슈들이 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쿠버네티스가 그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버전 측면에서 그 안정화가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습하면서 우리가 버전을 수정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미지에 대한 그 URL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클러스터의 상태가 레디이면 정상 상태이고 우리는 이제 실습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파드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드. 뭐 어떻게 발음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파드라고 하는 거는 쿠버네티스 컴퓨팅을 구성하는 그 가장 작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커를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모두 거의 대부분 도커를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커를 사용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컨테이너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이제 그 실행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도커를 이용을 하는데 컨테이너는 파드에 속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파드는 노드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는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하나를 실행하는 가상화된 환경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네. 쿠버네티스에서는 사용자가 컨테이너를 직접 다루지 않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파드에 속하게 되고 파드는 컨테이너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드는 쿠버네티스의 기본 단위입니다. 클러스터를 이루는 노드 중 하나에서 실행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단일 노드 클러스터에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라고 했는데 쿠버네티스는 크게는 클러스터라는 걸로 구성이 되고 클러스터 안에 노드 그리고 노드 안에 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드 하나는 컨테이너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파드에 꼭 하나의 컨테이너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설정에 따라서 한 개의 파드에 여러 컨테이너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드에 여러 개의 멀티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들이 하나의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로컬호스트로 서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대신 포트는 달라야 되겠죠. 네, 그럼 명령어를 통해서 파드를 실행을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컨테이너를 포함한 파드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다커브의 요 이미지로 실행한 컨테이너가 헬로 키아몰 파드라는 곳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컨테이너 하나를 담은 파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에 앞서서 먼저 요 실습을 위한 프로젝트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네, 그 프로젝트를 받는 방법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GitHub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이 레파지토리를 로컬에다가 클론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쿠버네티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실습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긴 레파지토리에서 클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윈도우 파워쉘을 열어서요. 깃을 클론을 받을 거고요. 네, 클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실습 내용에 있는 쿠버네티스 버전 설정 파일의 버전은 이게 집필되었을 때 시점하고 버전이 지금은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습을 할 때는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클론이 됐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챕터 1부터 챕터 21까지 실습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 파일로 2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 21장까지의 실습 명령어들의 모음을 텍스트
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쿠버네티스 파드를 생성하는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쿠버네티스 파드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어로 생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야물 파일로 야물 파일 같은 매니페스트로 생성을 하는 방법.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물 파일 같은 매니페스트로 생성하는 방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할 거고,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명령어로 생성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하나를 담은 파드를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kubectl run 이후의 내용은 파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옵션에는 도커 이미지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면 이 컨테이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가 기동이 될 겁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됐고 생성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kubectl 명령어를 통해서 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파드 하나를 생성했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쿠버네티스 파드를 생성을 할 때 이름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도 지리를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파드의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파드에 대한 내용 중에 네트워크 상세 정보 중 일부 항목을 지정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드의 이름이나 이 파드가 속한 노드의 IP나 파드의 IP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여기 커스텀 컬럼즈 옵션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kubectl get 파드 명령어로 파드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정 파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kubectl describe라는 명령어고요. 이 명령어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우리가 확인했었던 파드의 이름, 그리고 파드가 속한 네임스페이스,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네임스페이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파드는 헬로 키아몰이라는 파드는 디폴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드의 IP, 컨테이너의 도커 아이디, 그리고 이미지 아이디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드가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파드가 생성이 돼서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기까지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드에 포함된 컨테이너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파드에 포함된 컨테이너를 찾을 때는 아마도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 컨테이너 네임에 파드 컨테이너 이름에 헬로키아몰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컨테이너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컨테이너를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올라간 정보를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적용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 명령어를 통해서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808 포트로 호출을 요청을 하면 그러면 파드에서는 80 포트로 응답을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요. 네, 정상적이죠. 네, 브라우저에서 확인까지 살펴봤고요. 어, 포트 포워딩을 종료하려면 그 커맨드 요 창에서 컨트롤 C를 해주면 됩니다. 네. 쿠버네티스에서 그 제일 작은 최소 단위가 그 파드라고 했는데 이 파드가 그리고 우리가 이 파드를 직접 생성을 해가지고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까지 해봤는데 사실 그 파드 위에는 컨트롤러라는 그 추상화된 객체가 존재를 해요. 그 컨트롤러라는 거는 다른 리소스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얘기를 하는데 쿠버네티스 API하고 연동을 해서 연동하고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감시하다가 상태의 변화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서 그 차이를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그 설명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스테이트리스 그 서비스를 하는 파드를 컨트롤러가 그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그 디플로이먼트가 보통 그 사용이 되는데 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계속 그 현재 상태를 감시하다가 어떤 파드가 유실이 됐다, 어떤 이슈 때문에 유실이 됐다 그러면은 이 디플로이먼트가 새로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파드를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파드로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태의 변화가 생기면 파드의 상태의 변화가 생기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새로운 파드를 생성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차이를 바로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러 객체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리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레플리카 셋 그리고 클러스터 전체 배포가 필요한 파드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데몬 셋.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상태 관리가 필요한 파드를 관리하는 경우에 스테이트 풀셋 그리고 배치 작업이 진행하는 파드를 관리하는 경우에 크론자. 스테이트 풀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만 상태 관리가 필요한 파드를 관리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운데 이 스테이트 풀셋이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 그 IDBMS 그리고 레디스 같은 메모리 캐시 그리고 몽고DB 같은 NoSQLDB 이런 그 데이터 저장소와 관련된 내용의 스테이트 풀셋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플로이먼트는 파드를 주로 관리하는 컨트롤러 객체고요. 어떤 노드가 고장을 일으켜서 파드가 없어지면 디플로이먼트가 대체 파드를 다른 노드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습하는 환경은 단일 노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단일 노드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에서만 생성이 되겠죠. 디플로이먼트를 스케일링하고 싶으면 필요한 파드 수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게 레플리카 셋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의 그 유니폼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그 팬심으로 사서 구매할 때 레플리카 이렇게 부르는데 레플리카 셋은 그 파드의 그 개수 등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셋은 파드를 관리하고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는 그런 구조로
사용이 됩니다. 자, 디플로이먼트도 그 큐브시티의 명령으로 그 생성이 가능한데요. 큐브시티의 create deployment 하고 역시 디플로이먼트 사용된 디플로이먼트 이름 그리고 도커 허브의 이미지 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면 디플로이먼트에 딸린 리소스인 파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할 때 이미지 아이디를 넣어주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네,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자, 요번에도 파드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드가 또 하나 생겼는데 포스트픽스의 좀 꼬리가 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죠. 헬로키아몰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는 우리가 명령어로 파드를 생성한 거고 두 번째에 있는 파드는 디플로이먼트를 이용을 해서 디플로이먼트가 자동으로 생성한 파드의 내용입니다. 얼핏 봐도 차이가 있죠. 자, 디플로이먼트가 부여한 파드의 그 레이블을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 아까 봤었던 제이슨 패스를 통해서 디플로이에 대한 내용을 그 디플로이에 대한 레이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앱이라는 키에 헬로 키아몰 2라는 밸류로 레이블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출력한 레이블을 가진 파드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레이블 확인하는 것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특정 레이블로 파드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는 그 디플로이먼트의 그 설정에 파드의 복제 번수를 그 레플리카 수를 지정하지 않아서 디폴트 값이 적용되는데 그 디폴트 값이 1이에요. 그 레이블 정보를 함부로 직접 수정을 하면 뭐 명령어로 그렇게 수정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리소스 간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왜 주의를 해야 하냐면 파드의 레이블이 수정되면 디플로이먼트는 기존의 파드를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해요. 그 레이블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레이블이 헬로키아몰 2로 되어 있는데 네, 헬로키아몰 2에 대한 레이블을 헬로키아몰 X 레이블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바꾼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파드 리스트를 조회를 해볼 건데 네, 여기 보시면 헬로키아몰 X와 헬로키아몰 2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헬로키아몰 X로 레이블을 변경을 했는데 디플로이먼트가 그 기존의 레이블로 파드를 찾지 못해서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파드를 새로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레이블을 기존 내용으로 원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드가 아까는 3개였고 헬로키아몰 X, 헬로키아몰 E가 2개가 있었는 그 두 개의 레이블이 같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헬로키아몰 E에 대한 레이블이 존재하고 이 파드가 기존의 헬로키아몰 X로 변경됐었던 레이블인데 다시 원복이 되면서 하나가 사라졌죠. 파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디플로이먼트의 파드 카운트가 디폴트인 1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의 파드는 1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된 파드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매니페스트를 이용해서 그 파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 시간에 그 파드와 그 디플로이먼트를 각각 명령어로 생성을 해서 그 같이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할 때는 그 명령어로 그 파드와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기보다는 매니페스트 설정 파일들을 가지고 그 핸들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매니페스트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니페스트 파일은 보통 야물 파일이나 제이슨 포맷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야물 파일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야물 파일을 그 사용을 할 때 가독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그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물 파일 안에는 주석을 또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 파드를 생성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그 단순한 그 지금 매니페스트 설정 파일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은 그 파드를 생성하는 내용인데 먼저 쿠버네티스 API 버전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리소스의 그 카인드라는 항목의 리소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파드를 생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드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드를 그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파드를 생성할 건지 또 이름 혹은 이름이나 이제 또 레이블로 하겠습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언을 여기에 그 메타데이터 안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그 파드의 컨테이너가 어떤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될지를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키아몰 레파지토리의 ch02 헬로 키아몰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파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ch02라는 디렉토리 하위에 보면은 파드.yaml 파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파드.yaml 파일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이 되었고요. 실제로 파드가 있는지
큐브시티의 파드 명령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됐죠? 네, 파드, 파드스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디플로이먼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플로이먼트도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파드의 매니페스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가죠.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명령어로도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했지만, 그때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드에 어떤 컨테이너,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할 건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트 안에서 이미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디플로이먼트 안에는 별도로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카인드 파드라고 하는 내용이 없죠. 디플로이먼트에서 자동으로 파드를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역시 같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하고 디플로이먼트가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본 후에 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헬로키아몰 4라고 해서 파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물 파일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파드를 몇 개를 사용을 할지에 대한 레플리카 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드가 각 파드별로 CPU나 메모리의 제한을 어디까지 둘지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헬스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환경 변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크릿 같은 설정값,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읽고, 그리고 디스크 경로를 어디에 마운트를 할지 등을,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 디스크 마운트를 어떻게 할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파드의 컨테이너까지 들어갈 경우까지는 거의 없는데, 그리고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는 컨테이너 런타임에 직접적인 컨테이너 접근이 허용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큐브시티엘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파드 내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드 내 컨테이너에 접근할 만한 필요가 있을 때를 필요가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파드 내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드 내부 IP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파드의 정보를 확인할 때에는 큐브시티의 get파드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파드의 상태나 그리고 이제 재시작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 IP라든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describ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집니다. 네. 이 describe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정보들만 필터링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커스텀 컬럼즈 옵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헬로키아몰 파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주겠죠. 헬로키아몰 3
실제로 그 파드의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그 동작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 파드 내에 들어가서도 IP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wget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이 응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 호스트에서 파드로 어떤 특정 파일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파드에서 어떤 특정 로그 파일을 로컬 호스트로 받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데, 이 내용은 하드 내에 있는 웹페이지를 로컬 컴퓨터로 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이 내용까지 실습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그리고 매니페스트 설정 파일을 통해서 파드와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다음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생성했었던 내용들을 삭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도 삭제되고요. 파드도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에 파드 연결하는 내용이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